이 나라의 언론은 오늘 아침 초대형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이 화성-11DA-4, 5이며 4, 5톤의 초대형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은 이번 시험이 최대 사거리 500km, 최소 사거리 90km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킬 때의 비행 안정성과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모의 대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달 250km 사거리에서 초대형 탄두의 비행 특성, 정확도, 폭발력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미사일 발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한국군은 북한이 북동쪽으로 2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발사 중 하나는 미사일이 약 120km를 비행한 후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져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1차 대선 토론이 끝나고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로 가깝게 다가오자 푸틴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전문 매체에서는 현재 러시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몰려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전하면서 러시아가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가 전한 소식을 들어보면 어째서 러시아가 이렇게 무리하게 동맹을 늘리고 한국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협박을 일삼는지가 드러나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의 대서 운동들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안건과 관련해 변하고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년 말 무기가 동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푸틴이 한국을 도발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비살상 무기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살상 무기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저역은 그 말로 그날부터 공포에 떨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스위스 7위 연방공대 군사경제학자인 마르쿠스 코이프 박사는 한국 시간 3일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통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전력 소진 시기와 관련해 2025년 연말부터 2027년 중반까지 여러 예측치가 있다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군사정보 웹사이트 오릭스 등의 집계를 근거로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차 3,000대, 전차를 포함한 장비 1만 6천 대 이상을 잃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가 연간 300에서 50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다지만 하루 4대씩 잃는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히틀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전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전선에서 나아가지 못한다. 반면 서방은 무기를 계속 생산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사력 1위를 자랑하는 군사 강국인 한국이 러시아의 도발에 반응해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까지 지원한다고 밝힌 상황. 아직은 한국의 무기들이 투입되지 않아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힘의 균형이 서서히 바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럽 전역을 휩쓴 한국의 방산 무기들이 도입될 경우 이 힘의 균형은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할 정도로 러시아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군사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서방에서는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러시아군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투입한 주력전 대부분을 손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군사 전문 매체 오릭스는 전차만 3,180대, 보병 전투 차량 등 전체 장비를 합하면 1,673대를 잃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 역시 러시아군이 전쟁 이전 보유한 주력 전차 3,000여 대를 대부분 잃고 옛 소련 시절 생산한 구형 전차를 투입하고 있다고 지난 2월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구스타프 그레텔 연구원도 러시아군이 지난해 전선에 투입한 전차의 86%가 구형이었다며 러시아가 생산 가능한 무기보다 훨씬 많이 잃고 있으며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호이프 박사는 북한이 탄약을 공급하지만 전세를 결정지을 만한 규모는 아니고 이란이 보낸 드론의 80%가 격추됐다. 우방의 지원도 러시아 전력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행사를 돕기 위한 무기 지원은 합법,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은 불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러시아 전력 증강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 러시아는 이제 북한이나 중국 외에는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빠졌습니다.
앤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잠재적 지원에 어떤 도덕적 등가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 축소를 우려해 올해 초부터 독일, 미국 등 19개국 유럽연합과 20건이 양자안보 협정을 체결했고 서방 각국에서 모금한 탄약을 지원하는 체코도 내달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석에 몰린 러시아 상황을 어떻게든 타파하기 위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푸틴은 현재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다시 한번 비장의 수를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틀린 선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푸틴 대통령에게는 고개를 숙인다는 선택지가 없는 걸까 싶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중 단거리 핵미사일을 다시 생산해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중 단거리 핵무장 경쟁을 억제할 모든 장치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 시간 29일 화상으로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중 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의 배치를 일방적으로 유예한 조치와 관련해 추가 조처를 논의하겠다며 핵 탑재 가능한 중 단거리 미사일 생산과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을 상기시키며 러시아의 중 단거리 미사일 생산 필요성을 옹호했던 그는 미국이 이런 미사일 시스템을 생산할 뿐 아니라 이미 이를 이용해 유럽의 덴마크에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에는 이 미사일을 필리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들이 미사일을 그곳에서 철수했지만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타격 무기를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무기를 어디에 배치할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의 이런 발언은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주요 핵무기 통제 조약 중 남은 부분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현재 푸틴이 이런 말을 꺼낸 그 맥락을 살펴보자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견제하기 위한 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가 들어서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 탑재 가능한 중 단거리 미사일 정도가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방산 무기들은 이미 전 유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의 자주포들이 폴란드나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에서 훈련을 통해 압도적일 만큼의 위력과 정확도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비살상 무기를 지원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대표적인 최첨단 군사 무기들이 K2나 K9이 지원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입장에서 위력적이지만 한국에게는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테킴스나 T-86, BMP-3, K105-1 정도가 있겠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현재 우회 지원 대상이었던 155mm 포탄이 가장 유력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가능 무기로 손꼽힌다. 155mm는 나토 등 서방권 표준 야포 구경이다. 한국은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mm 포탄을 300만 발 이상 보유했다고 알려졌다. 여타 서방권 국가들과의 기존 보유량이 많을 뿐 아니라 분단 국가 특성상 추가 생산 역량마저 상시 대응하며 군사력을 축적해온 한국에는 포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에 넘길 만한 무기가 많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 목록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할지 윤곽이 나온다고 평가한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방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전투기 등이 포함됐고 이후 추가로 다연장 로켓 무기까지 구매하기로 했다. K9 자주포는 루마니아가 최근 구매를 결정했다. 현재 폴란드의 최대 안보 위협이 러시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무기들이 러시아를 상대할 때 유용하다고 인정된 셈이다. 이미 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를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